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로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하시고 근무를 하실 때 아이 육아기에 세우시잖아요. 우리나라 뭐 아무리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한 명 정도는 낳을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현업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처럼 소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 육아휴직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제공해 줘야 되는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도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되는 직원분이 생기셨습니다. 결혼을 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고 출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사업주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인 회사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거부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인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 회사이지만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든 사용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출산휴가입니다. 이 출산휴가라는 게 배우자가, 남자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을 할 때 그 기간을 전후로 해서 한 10일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성분이라면 본인이 출산을 할 때 그에 맞춰서 10일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일 중에서 그 10일은 급여가 다 동일하게 나갑니다. 10일 동안 출산을 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월급도 다 받으시는 건데, 이거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는 5일은 회사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급여를 5일치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나머지 5일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마 5일치를 나갈 거예요. 그 5일치는 근로자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썼다라는 사이트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런지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급여 문제 없이 10일을 휴무를 하시는데요. 그 10일이라는 게 연차처럼 쓰는 거라서 내가 쉬는 날이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 하시고 이틀을 휴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쉬어야 되는 휴무 이틀이랑, 그리고 출산휴가 10일이랑, 그리고 또 쉬어야 되는 일 이틀이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걸 다 붙여서 썼을 경우에 14일 정도를 유급으로 쉰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내 휴무가 이틀, 5일 쉬고 5일 출산휴가로 쉬고 이틀 쉬고 또 5일 출산휴가로 쉬고 이틀 쉬고 하니까 14일 정도를 출산휴가로 쉬면서 유급으로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제공해주는 회사들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스케줄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에요. 이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필요로 할 때, 아이가 몇 살까지인지는 지금 저도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근로자가 1년까지, 최대 1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까지 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따로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인가 거기다가 신청을 하고 나서, 요즘에는 그래도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80% 정도 나오고, 그 상한선과 하한선에 그 금액이 있어가지고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같이 부부가 동시에 만약에 썼을 경우에는 100%를, 급여의 100%를 지원금으로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들이면 회사에다가 육아휴직을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양육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핵심적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 육아휴직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다 사용하시는 걸로 저희끼리는 이제 이야기를 해서 출산휴가, 연차 다 붙여서 사용하시고 그 끝난 거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셔서 1년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려면 공백이 1년 하고도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길 거라서 이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야겠다라고 저희 회사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면 단기 계약으로 1년 정도만 일을 하실 분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알바를 뽑거나 해가지고 이 근로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단기간 근로하실 분을 채용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심한 거는 새로운 분을 뽑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오실 때까지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분이 돌아와서 있어도 인력이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회사를 성장시켜야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하시기가 사실 어려워요. 금전적인, 저는 회사에선 금전적인 부담은 없는데 인력 공백이 생기니까 이 인력 공백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피로도가 올라가고, 이분이 돌아오지 않은 1년 동안 이 피로도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저희가 어쨌든 직원 한 명이 빠진 거니까 월급을 더 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너스의 형태 내지는 잔업수당의 형태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들여가지고 없는 공백을 메꿔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첫 번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저희처럼 새로운 분을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가르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것. 사실 근데 이건 그만큼 열심히 해서 새로운 성과를 내고 매출을 많이 올려서 사람이 더 필요한 구조가 되게끔 만들어야 이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본인의 일이 있어서 저희도 인건비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죠. 좀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 게 그 직원의 육아휴직을 보내줄 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원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축하할 일이죠. 아버지가 되거나 어머니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분에게 어떻게 휴가를 제공하고 이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같이 근로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랑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 부담이 생길 텐데 이 부담을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인력 공백을 메우셨으면 좋겠고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잘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저도 이번에 알아보게 됐는데 처음에 70%, 뭐 한 6개월까지는 100% 급여가 뭐 엄청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는데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부족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80%까지는 급여를 계속 지원금으로 나오니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한다라고 했으면 6개월 동안 100% 나오는 그런 제도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아이가 부모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 때 함께 해줄 수 있다라면 한 번쯤 육아휴직을 쓰고 자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큰 회사는 아닌데 저희 회사 규모라든가 저희 회사보다 더 작은, 특히나 서비스업, 요식업 이런 회사를 하시는, 그러니까 뭐 식당이나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로스터리나 베이커리 운영하시는 이런 회사들에서는 사실 직원들의 육아휴가를 챙겨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금전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이 인력이 돌아왔을 때 혹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육체적인 피로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양측 간에 이게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뭐 부당하게 뭐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사업주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자들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획을 하시고, 서로 불편함 없이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양해해 주면서 이해하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직원분들도 자녀 양육 잘 하시고, 회사에서도 큰 어려움 없게끔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